안녕하세요. 김동섭입니다. 5월 21일 아침 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. 다우는 한 0.5%, 그다음 나스닥은 1.7% 정도 상승을 합니다. 오늘 상승 이슈는 그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개선됐다는 겁니다. 이게 이제 호재로 시장이 작용을 했는데요. 사실 악재가 호재로 둔갑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아시겠지만 미국에는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굉장히 커요.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결국 경기 과열을 의미하죠. 그러니까 고용 개선하는 한 되는 것 이 자체가 시장엔 악재가 돼야 정상인데 호재로 좀 둔갑한 상황이 아닐까?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.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었죠. 근데 하루 만에 뒤집힌 하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. 고용 개선이 얼마나 되는지 좀 봐야 되는데 34,000명 정도가 이 청구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44만 4천 명 정도 됐다고 하네요. 요거는 그 작년도 3월 달에 있었던 최저치 25만 6천 명보다도 25만 6천 명 이래로 가장 적은 수량이라고 합니다.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또 다른 이슈가 하나가 있었는데 미국에 그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연방준비은행, 그러니까 연은리에 관할하는 지역이 있어요. 그 지역에서 그 5월 제조업 지수가 나왔는데 이게 50.2에서 31로 줄어들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문제였던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물론 뭐 시장이 해석하기, 미국 시장이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만약에 고용 개선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호재가 악재가 호재로 둔갑한 거고요. 만약에 이 악재 속에서 이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안 좋게 나옴으로 인해서 경기 가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도 시장이 접근했을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어느 것이 답인지 모르겠지만 시장에서는 악재가 호재로 변해서 주가를 끌어올린 상황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국에서 연준이 테이퍼링 가능성이 좀 제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. 8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.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. 우리나라.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신흥국에서 브라질이나 터키나 인도는 러시아는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.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에 있는 기업들, 신흥국 다음 선진국 중간에 있는 나라들, 선진국에 근접한 나라들이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 이슈에 직면하게 돼요. 우리나라 양적 완화를 따로 한 게 없잖아요. 그러니까 미국은 양적 완화에서 테이퍼링 하고 금리 인상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양적 완화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될까요? 금리 인상밖에는 카드가 없어요.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다시 시장에 이런 하두에 접어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미국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해보죠. 미국 시장 모습을 보면 다우가 0.5%, 나스닥 1.7%입니다. 어저께 새벽에는 사실 그 나스닥 다우가 전부 1.7%대 하락을 했었어요. 하락을 했었는데 다 돌려놓고 오늘은 또 1.7% 너무 쉽게 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.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어떤 식의 흐름이었는지 좀 볼까요? 자, 일단 그 다우를 좀 볼게요. 다우 차트를 좀 보시면 자, 어저께 아래꼬리가 생겨서 살려냈잖아요. 이게 지금 쌍바닥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.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이제 보려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 이 아래꼬리를 메워야 되는데 위로 올라왔어요. 그럼 시세가 강하구나 이런 생각 할 수 있죠. 특히 일봉상으로 후행스팬이 캔들을 뚫고 내려올려다가 다시 살아났거든요. 그렇지만 일단 21선 돌파는 실패를 했어요. 오늘 장중 고점은 1%대였네요. 거의 절반 정도 내려왔는데 고점 대비로 그 21선과 5일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끝났습니다. 그래서 21선 5일선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나는지 앞으로 더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주봉으로 좀 보면 뭐 여전히 아랫꼬리, 그러니까 지난주 이어 이번 주에도 아랫꼬리가 생겼습니다. 오늘 밤 하루가 더 남아 있는데 아랫꼬리를 더 메워지는 몸통이는 음봉이 나오는지 아니면은 진짜 이게 양봉으로 변해가고 또 이 추세선까지 가는지 요거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 있는 하루가 아닐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. 나스닥도 한번 볼게요. 나스닥을 보시면 나스닥 양봉 나옵니다. 어저께 아랫꼬리에 좀 메워주는 것 같다. 그쪽 기우는 듯한 느낌을 줬는데 오늘 또 올라왔어요. 요 모습이 어디에 있었냐면 요때가 있었어요. 요때 보시면 쌍볼 만들어서 무너질만 하는 데서 장대양봉이 세웠거든요. 뭐 그러면 진짜 이 장대양봉이 다음 주까지는 나와야 한다는 얘기예요. 그래야지 추세를 돌파할 수 있거든요.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 휩소일 수도 있다. 그냥 장난질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 해석할 수도 있죠.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난주 음봉을 메워주는 양봉이
세게 나오지 못하면 방향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. 아니면 횡보할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오늘 밤에 그 나스닥의 모습과 다음 주 한 주간의 그 캔들의 모습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양봉을 줬다가 음봉으로 다시 메울지, 양봉을 더 강화하는 장대 양봉이 나와서 추세를 돌파할지, 이거를 구분하는 자리가 이제는 뭐 거의 일주일 안으로 다가온 거 아닌가. 이제 다음 주 되면은 5월도 끝나요. 5월도 끝나게 되면 이제 6월에 어떤 모습이 나올지 확인해야 되겠죠.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중요한 기로에 접어든 모습이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늘 많이 올랐어요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나스닥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움직이고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는요, 오늘 시장에서 뭐 증권사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코인에서 빠진 자금이 증시로 오는 거 아니야,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. 요즘 그 코인이 세 가지 악재를 만났죠. 머스크의 뚱딴지 같은 엉뚱한 발언, 그 다음에 중국에서 모든 가상화폐에 대해서 엄벌을 하겠다, 뭐 이런 내용.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또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. 연준에서 1만 달러 거래 신고 의무를 제기합니다. 이렇게 되면 그 코인 하고 싶은 사람들, 코인을 투심이 깨지기 때문에 코인 하고 싶지 않죠. 물론 뭐 오늘 새벽에 도치코인이 또 일론 머스크가 1달러 간다, 뭐 이런 얘기하고 올라왔지만 일시적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, 완전히 뭐 일론 머스크가 코인의 대부가 됐습니다. 그 말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, 글쎄요,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앙은행이 장악하지 못한 권력, 화폐가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라는 그 논리가 정말 맞을지에 대해서는 뭐 미래에서 알겠죠. 지금은 저도 아무도 몰라요.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거 쉽지 않습니다. 세상에 많은 기득권자가 갖고 있는 통화를 개인이 만든 통화로 대체를 하겠다. 그게 쉽지가 않죠. 뭐 일본 거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쉽지가 않습니다. 결국 중앙은행은 계속 죽이려고 할 거고, 그 죽인 다음에 아마 중앙에서 만든 전자화폐, 그게 대세가 이루어지면 그때서야 아마 변방에서 이 코인들이 움직이지 않게,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. 물론 이거는 뭐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. 코인 가지고 계신 분한테 뭐 이걸 팔아라 안 팔아라 이건 말씀 못 드려요. 왜냐면 본인의 판단이니까요.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코인이 시장을 장악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거죠. 통화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. 권력이라고. 그 권력을 기득권자들이 내놓겠냐는 거예요. 중앙은행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뭐 달러, 지금 원화, 그렇죠? 엔화, 유로화, 그 장악하고 그걸 다 쥐고 있는 기득권자들이 그 코인이라고 바꿔치기 하겠냐고요. 그게 쉽지가 않을 거라는 거죠. 그냥 결국 지금 이것은 걱정되는 것은 뭐 아니기를 바라지만 뭐 튤립 사건처럼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. 어쨌든 증시로 올 거냐, 이게 지금 화두가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증시로 오지 못할 거라고 봐요. 왜냐하면 투심이라는 게 깨지면 다른 데로 옮긴다, 이게 이제 기본 정설이긴 해요. 내가 하던 매매가 틀리면 다른 데로 가는 게 정설이에요. 근데 아시겠지만 이게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종목, 24시간 매매했던 종목을 갑자기 낮에 6시간만 한다, 변동성이 그렇다, 그럼 못합니다. 그거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. 저도 옛날에 그 시장 리딩할 때 옵션 선물을 해봤고 주식을 지금 하고 있지만, 옵션 선물할 때는 매일 변동성 있고 막 엄청난 변동을 하는데 갑자기 주식을 하려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은 따분하고 힘듭니다. 물론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 쉽지 않다는 얘기죠. 무슨 말이냐면 증시로 올 수 있는 자금은 매우 제한될 소지가 있다라는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, 그들이 또 새로운 어떤 뭐 투자처를 찾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코인을 하던 사람이 증시로 오기 쉽지 않을 것 같다.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자금이 더 늘어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, 뭐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로는 이 반대 매매가 하루에 300억대로 증가하고 있답니다.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, 그 지금 현재 그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23조 정도 됩니다. 근데 그 하루에 100억대 정도의 반대 매매는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한 3, 4일 전부터, 3, 4일 전까지는. 근데 3, 4일 전부터는 반대 매매가 제법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, 그게 300억대, 그러니까 거의 2배 반 정도로 늘어난 그런 상황이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얘기는 시장의 리스크를
아마 대비하는 투자자들이 좀 많이 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만약에 오늘 사실 미국이 좀 흔들려 버렸으면 반대매가 더 많이 나올 뻔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했거든요. 그래서 이 반대매매의 추이를 계속 지켜볼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고요. 오늘 원달러가 새벽에 끝난 게 1128원인가 아마 1100 잠깐만요. 확인해 드리겠습니다. 1128원인가 그런 것 같은데 27원, 28원에 끝났거든요. 근데 원달러가 그 어저께 5일선 테스트를 했어요. 그래서 오늘 5일선 테스트 어제 1130원에 끝났는데 5일선 값 또 테스트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. 이탈하는지. 오늘 원일선 값은 1131원 50전이에요. 근데 일단 5일선이 여기 앉아서 깨진 상태라서 오늘 5일선을 또 흔드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요걸 오늘 좀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. 수급적으로는 지금 오늘 기관들, 개인들 이 두 개가 되게 중요하죠. 선물을 어저께 뭐 매수했다가 다 청산하고 나갔는데 오늘 또 그 작업을 할지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 수급에서는 기관이 버티고 있어요. 기관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기관의 현물 수급 상황을 오늘 꼭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금요일입니다.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고 기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번 주 토요일 날도 라이브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